연말에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주목받는 인물들이 있죠. 다음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이번엔 나올까요? 지금 두 명의 인물이 관심인데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광복절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광복절 때 하기에는 조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주변에 이 구친이계들이 많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뭐 본인이 바로 이제 대통령 임명되고 대통령에 이제 오르고 나면 곧바로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꽤나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결국 뭐 자기 식구들 이렇게 봐주는 식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그 논란이 여지가 좀 있었던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이제 그때부터도 나왔던 게 결국은 이제 야당 정치인들 일종의 이제 그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약간 이렇게 좀 순화를 시켜서 여론의 반발을 좀 줄이는, 특히 야당의 반발을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너무 임기 초반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여기 또 국민들도 지탄이 또 쏟아질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건 뭐 이제 집권하고 꽤 시간이 흘렀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능한 한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건데 그런 점까지 고려를 다 해서 이번 정도의 그 아마 시점을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사면 없는 복권 없는 사면 유력하다는 관측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냥 내년 5월에 출소거든요. 내년 5월에 출소를 하면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요. 그러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묘한 게 일단 뭐 2024년 총선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4년 뒤에 2028년 총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총선이 2번이 안 되고 뭐 당의 대선도 안 되고요. 지방선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뭐 정치인의 입장에서 엄청난 족쇄죠.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줬을 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얻는 효과는 뭐 이를테면 탕평책이라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의 이재명 견제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실까? 이재명은 쉽게 얘기하면 잡아 넣으면 되는 건데 뭐 굳이 뭐 이런 거 풀어줘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다가 이제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거를 복권을 해줬을 때 보수층의 반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없는 복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 복권 없는 사면. 죄송합니다. 복권 없는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올해 12월에 나오나 내년 5월에 나오나 5개월 자녀 연기 감해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복권이 없으면은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엔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통합의 건가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좀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복권 안 해줘? 이건 뭐하러 해줘? 약간 더 열받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뭐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복권을 안 할 거라고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통합 내지는 뭐 협치,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 단어는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몇 달 겪어봤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뭐 기준, 가치 뭐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관철시켜내는 데 더 집중하시는 그런 그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좀 야당의 특히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당 인사도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야말로 이게 이제 대통합 메시지가 되려면 이 사면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사면 전후에 뭐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사면만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반발, 그거를 최대한 그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일종의 카드로 좀 활용을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복권 없는 사면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 사면되면 친문 진영 똘똘 뭉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나와도 뭉칩니다. 그게 12월에 나오는 예. 올해 12월에 나오는 내년 5월에 나오나 뭉치는데 선거권이 없는데 이게 뭐가 정치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 한국은 특히 이제 보수 정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은 유력 주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지금 친문의 가장 문제점은 구심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피선거권이 없어버리면 선거도 못 나오는데 뭐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게 이제 내년 대선 또 뭐 그 이후에까지 바라보고 뭐 길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정치라는 게 뭐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딱히 반가워할 것 같지 않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는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냥 저는 뭐 이렇게 궁색 뭐 이렇게 맞추기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본인이 공약처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후과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감당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만 제가 말을 좀 보탠다면요. 사실은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좋은 계기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동안에 이제 국민 대통합이라든가 또 여야 협치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면을 계기로 해서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는 지금 회복이 좀 돼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핵심 지지층만 볼 게 아니고 중도층도 보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지지율도 또 높이는 거고 국정의 탄력도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사면을 계기로 해서 뭐 이제 그 뒤이어서 있을 개각 또 이 여야 간의 그 협치 이런 것도 다 한 대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문득 궁금해진 건데요. 친문의 구심점은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뭐 임종석, 뭐 이광재 이런 분들도 있고요. 김경수 부지사는 어쨌건 이제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이제 복역을 한 것인데 김경수 전 지사가 없으면 친문이 결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라는 게 굉장히 한 유력 주자를 중심으로 뭉쳐 왔으니까 뭐 친이계, 친박계, 뭐 친문, 친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총리가 될 수도 있죠. 이낙연 정 총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 계시고 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은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당대표와 뭐 대선 출마까지 좀 고려하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민주당 쪽 분들한테. 예. 근데 그거는 본인의 희망인 거고 그게 중심에 서느냐는 또 임종석을 다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예. 김경수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장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예. 뭐 유동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사면의 정치학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사면은 어떤 또 의미로 해석이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